사고로 전쟁으로 홀로 된 나는 현재까지 살고 있다. 나의 명이 얼마나 긴지. 1950년 6월 25일 새벽, 북한의 김일성이가 무력으로 대한민국 남한을 침략한 것이다. 그 당시 내 나이 3세, 부모 형제 다 잃고 홀로 된 나. 어떻게 죽지 않고 현재까지 살아있을까? 엄마인가 누나인가? 등에 업혀 폭음 소리와 함께 나는 홀로 된 것이다. 나락등계가 쏟아지는 헛간에 은신한 것 같은데 군인들이 와서 나를 안고 어디론가 갔는데 군인들이 많이 있었다. 밥을 먹는데 콩나물국에 꽁치 고기가 밥 위에 얹혀 있었다. 그 이후 나는 어떻게 되었는지 문산역 태압실에 나 홀로 남아 있었다. 나는 무작정 기차를 탔다.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기차가 서는 데서 내렸다. 사람들 따라 아무데나 들어갔다. 누가 돌봐줄 사람도 없었다. 서울역 대합실에서 가는 사람, 오는 사람 앞에 나서서 구걸도 하고 통량도 하였다. 밤 기차를 타고 전라도도 가보고 부산도 가보았다. 기차도 몰래 타는 것이다. 모자 쓰고 제복 입은 승무원이 오면 의자 밑에나 화장실에 숨는 것이다. 나쁜 짓인 줄 알지만 어쩔 수 없었다. 세월은 흘러 어느 날 서울역 태압실에서 나이 많은 할아버지를 만났다. 나는 무턱대고 두 손을 내밀어 통령을 구걸하였다. 나 말고 2명이 더 있었다. 할아버지 왈, 너희 날 따라 갈래 하셨다. 나는 무턱대고 예하고 대답하였다. 그래서 3명은 할아버지를 따라 밤 기차를 타고 남으로 내려왔는 곳이 경상북도 대구 이곳에서 하룻밤을 자고 또 기차를 탄다. 한참을 가는데 통촌 반야월 청천을 지나 하양에서 내린다. 온 들산이 과수원이다. 사과나무가 엄청 많았다. 우리 3명은 할아버지를 따라 얼마나 걸었는지 바다같이 넓은 강에 도착하였다. 할아버지 다 왔어요 하고 내가 말했다. 그래, 조금 있으면 차가 온다. 강가에 있으려니 춥기도 하고 온몸이 떨렸다. 아마 가을이라서 강바람이 추웠던 것 같다. 한참을 있으려니 도라고 같은 큰 차가 오더니 우리 일행 앞에 멈춘다. 할아버지는 우리 3명을 징칸에 태우고 운전수 옆에 탄다. 울퉁불퉁한 길을 지나 산이 있는 곳으로 지나 공동묘지 있는 곳을 지나서야 차를 세운다. 자, 다 왔다. 날씨는 춥고 어둑어둑한데 옆에는 공동묘지 앞에는 산. 내가 여기에 도착했을 때는 6살 때 1953년 가을. 우리 일행 3명 말고도 비슷비슷한 사람, 큰 사람, 더 큰 사람, 여자, 누나, 큰형 엄청 많이 있었다. 사과밭도 있었고 논도 많이 있었다. 전쟁고아를 모집하는 할아버지를 따라 우리는 이곳으로 왔는 것이다. 할아버지는 대동시원 애양원 고아원 원장이었다. 여기는 도망을 갈래야 차편도 없거니와 어디가 어딘지도 몰라서 갈 수가 없다. 집 건물은 판자집 루핑 지붕, 온돌은 톱밥 온돌. 얼마나 춥겠노. 고아원에서 경영하는 과수원이 있는데 키 큰 어른들은 사과밭에서 일을 하고 어린이들은 교육을 받는다. 정신교육. 주식은 주로 정부에서 주는 보리쌀, 백미, 미국에서 지원하는 강냉이 가루, 밀가루, 우유가루, 바다기름, 구제품 옷, 신발. 세월은 흘러나는 국민학교에 입학했다. 코수건 앞가슴에 달고 책보따리 허리 메고 친구들과 들길을 지나고 동네를 지나 4km 이상을 걸어야 학교에 도착한다. 나는 학교가 별로였다. 의무교육이니까 억지로 다녔다. 공부를 많이 배우면 무엇하노? 인간이 되어야지. 나는 깨달았다. 인간이 되어야지. 책보따리를 보리밭에 콩밭에 버리면서 억지로 국민학교를 졸업했다. 고아원에도 나이가 차면 정부 지원도 끊기고 자생의 길을 택해야 한다. 그러나 고아원에서 생활한 사람은 세상에서 인증을 안 해주니 직장을 못 구한다. 나는 또 할아버지를 따라 셋이서 영천 실령화산 개간지에 일하러 같이 갔다. 버스를 타고 실령에서 내려 산길을 따라 혼자서는 무서워서 못 가는 험한 산을 넘어가야 했다. 이곳에 동네가 있는데 ABCD 4개의 통이 있다.
우리는 비동네다. 정부에서 지어준 동네이다. 박정희 대통령이 정부 차원에서 보릿고개 시절에 화전민 개척 사업으로 추진하는 정부 정착민 사업이었다. 사내는 안개가 자욱한데 아침을 먹고 가보기로 나 혼자 생각했다. 밥은 강냉이 가루에 보리쌀 섞은 것이다. 영양실조에 안 걸리는 것만도 참 다행이다. 고기 구경은 생각도 못했다. 산으로 가는 도중에 안개가 자욱한데 땅바닥은 시커먼데 허연 보따리 같은 게 보이길래 발로 차보았다. 깜짝 놀라. 해골, 사람의 해골이었다. 땅바닥에는 총알 껍데기, 수리탄 안 터진 것, 폭탄, 곤봉처럼 생긴 폭탄, 온갖 탄피가 녹슨 채로 박수채로 흩어져 있었다. 나는 주먹만한 수리탄을 주워서 고리를 잡아 빼니까 안 빠져서 바위돌에다 떼기를 쳐보았다. 그래도 안 터지길래 실탄 탄피를 주워서 집으로 왔다. 어른들 이야기론 6.25 당시엔 전투가 치열했다는 곳이었다. 하루는 점심을 먹고 친구들과 산에 토끼풀을 뜯으러 가다가 박격포탄을 하나 주워서 친구 4명이 쪼그리고 앉아서 뇌관을 풀려고 돌리고 돌려도 안 되길래 친구 1명하고 그 자리에서 떠나 50km 이상을 왔는데 갑자기 꽝 하는 소리가 나길래 그곳을 향해 가보았다. 보는 순간 까무러지기 직전이었다. 비참하기 짝이 없고 무어라 무서워 말을 못했다. 마을에 내려와 어른들께 이야기하고 밖에 나가지 못했다. 그 이후로 나는 혼자 행동하였다. 그러던 중 어느덧 세월이 흘러 내 나이 19살. 나는 군대 가기 위해 육군에 지원을 했다. 논산훈련소 수용연대 갔는데 어디서 왔는지 얼마나 많은 사람이 헤아릴 수 없을 만큼 전국 각처에서 모였을 것이다 생각했다. 나는 군번을 받고 병과를 받았다. 6.10 수송 11894411 군번 훈련소에서 교육을 마치고 6주간의 전반기 교육 다시 8주간의 후반기 교육 수송 운전 교육 전 교육을 마치고 나서 자대로 배치되었다. 강원도 하천군 명월리 15사 68포대 시대대. 여기서 근무를 완수하고 68년 12월 31일 병영 생활을 끝을 맺었다. 막상 제대를 하고 나니 갈 곳이 있어야지 하는 수 없이 내가 살아온 시설에서 자비를 하면서 직장을 구하기로 하였다. 얼마를 있다가 취직을 하였는데 농약을 만드는 공장이었다. 자취생활을 하면서 변변히 먹지를 못해서 농약 중독에 걸리고 말았다. 나는 공장에서 나와 기도원에 찾아를 갔다. 몸을 휴양하면서 내 머리에 떠오는 것이 있었다. 그래 이거야. 나는 편지와 사연을 적어 경산경찰서의 서장님을 찾아간다. 나는 사회운전면허도 갖고 갔었다. 서장님께서 나의 편지와 사연을 보니 사정이 딱함을 아시고 담당 간부를 부르더니 허락을 하셨다. 그 당시 경찰서에는 차량이 5대나 있었다. 여기서부터 나의 운명이 서서히 잡혀가는 것이다. 사람은 신용이 있어야 된다. 첫째도 신용, 둘째도 신용, 셋째도 신용. 나는 경찰서 간부는 물론 직원들에게도 어느 누구 못지않게 이런 자리 하나라도 속이지 않고 차량 관리 잘 해주고 맡은 임무에 성실을 다해 주었다. 나는 이곳 경찰서에서 중신해주는 색시와 결혼해서 현재까지 살고 있다. 어느덧 세월은 흘러 경상군청으로 발령을 받게 되었다. 이로 인해 또 다른 인생길을 살게 되었다. 사람은 신용이 있어야 된다는 걸 또 깨달았다. 비록 가진 것은 없지만 남을 속이지 않고 죄를 짓지 않고 열심히 살면 하늘이 돕고 땅이 도와주는 것처럼 배운 것이 없어도 가진 것이 없어도 열심히 노력하면 누구든지 살 수 있는 세상. 나는 여기서 한 발짝 더 나아가 군청과 시청이 합류가 되어서 경산시청이 되었다. 세월이 많이 흘러 강산이 몇 번이 변했지. 결혼해서 아들 하나 딸 둘 대학 다 졸업하고 결혼해서 출가 다 하고 본인도 시청 퇴직할 무렵 개인 택시 하나 받아가지고 20년 이상 생활 잘하고 이게 다 누구 덕이겠노? 우리 집사람이 손맛이 벌어다 주는 것 알뜰히 하고 하니까 살아가는 거지. 이쯤에서 내 인생은 마무리가 되는 것 같아.
내 살아오면서 혼자 크면서 전과자 아니 되고 넓은 광야에서 메마른 황무지에서 세파에 시달려도 좌절하지 않고 주위에서 도와주신 분들 과거를 돌아보며 고맙고 감사히 잊지를 못하지요. 76세 내 인생 6.25 전쟁과 파란만장한 내 인생 부모 얼굴은 한 번도 못 보고 이제까지 살아왔으니 명이 길다 길어. 6.25 동란 6.25 사변 6.25 전쟁 나는 전쟁으로 인해 부모 형제 다 잃고 고향 산천을 잃어버린 6.25 전쟁과 같다. 나이가 70이 넘도록 대한민국 땅에 살아오면서 정부는 이들에 대해서 아무 언급도 하지 않았다. 제주 4.3 사건, 4.19, 5.18 세월호 사건은 해마다 재탕, 3탕 이용하면서 6.25 전쟁과 아들에 대해서는 입도 펑긋 안 하는지 왜 이용 가치가 없는 것인지 대한민국 정부에 묻고 싶다. 그래도 저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의무적인 임무는 다 했을 것인데 정부 위선자의 머리로서는 생각을 못했는지 형식적으로 이산가족이다. 6.25 전사자다. 행사에 그치지 말고 6.25 전쟁과도 한 번쯤 챙겨보시게. 지금은 고령이 다 되었을 거야. 홀로 70년 이상을 살아봐. 부모 형제 모르고 내 나이 76세 6.25 전쟁과. 그래도 변명하고 핑계댈 말은 있겠지. 정부가 교묘하게 이래 해서 언급인들 해봤겠나. 선거 때가 되면 국민들에게 무엇과 무엇을 하지만 말고 6.25 전쟁과 아들도 이쯤에서 창조적인 생각을 하여봤으면 합니다. 6.25 전쟁과 76세 김제삼 씀